안녕하세요. 임수정의 시선인사이드입니다. 요즘 가장 화두에 있는 피프티 사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배우로 지목한 더기버스의 안성일 프로듀서는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나 지탄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선 피프티 강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갑시다. 이 사건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프티 2022년 11월 18일 데뷔곡 더 하이어로 데뷔하고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워야겠다 생각한 전홍준 대표는 2022년 12월 19일 안성일 프로듀서에게 해외 투자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4일 글로벌 데이트를 치고 빌보드 차트에까지 등극한 곡 큐피드가 발매됩니다. 그러자 3월 초 워너뮤직 코리아 측이 안성일 프로듀서에게 레이블 딜 의사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3월 8일 안성일 프로듀서는 전홍준 대표에게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 말을 전하고 4월 10일 전홍준 대표는 구조를 잘 짜야 할 텐데라며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힙니다. 한 달이 지난 5월 9일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전홍준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바이아웃을 논의합니다. 이에 전홍준 대표는 바이아웃이 아니라 성급 형태의 투자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모두 다 알다시피 어트랙트 측이 6월 23일 외부 세력의 피프티 멤버 전속계약 위반 유인 시도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세력으로 지목당한 안성일 대표,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며 어떠한 일들을 저질러 왔을까요?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프로듀서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걸그룹 피프티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학력과 경력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 대표의 공식 프로필 학력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으로 표기돼 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목록 명단에는 안성일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졸업자 명단을 모두 살폈지만 안 대표의 이름은 없었다. 중앙대학교 측 역시 안성일이라는 이름이 중앙대학교 경영학교 명단에 없고 인트라넷에도 검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며 말을 아꼈고 현재 포털 사이트에는 안성일 대표의 학력 부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학력 위조에 더불어 경력까지도 위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또한 제기되었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비욘드 뮤직의 3년 4개월 권리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는 경력이 허위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비욘드 뮤직 관계자는 안성일 경력에 2020년부터 비욘드 뮤직이라고 표기했는데 비욘드 뮤직은 2021년 설립됐다. 회사가 세워지기도 전이라 말이 안 된다면서 비욘드 뮤직 경력 3년 4개월은 허위다. 2021년 1월부터 22년 5월까지 8개월 정도 고문 형태로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럼 비욘드 뮤직이 어떤 회사냐? FNC 인베스트먼트 지분 100% 인수, 인터파크 음악사업부가 보유한 음악 인접권 100% 인수, 국내 유수의 엔터사들이 보유한 히트곡 인접권 인수, KB증권과 함께 1,000억 원 규모 추가 자금 조달, 이렇게 수천억 원의 자산 규모를 지닌 국내 및 해외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음악 투자 전문사인데 이 회사에 8개월 잠깐 외주로 근무하고서 3년 4개월간 비욘드 뮤직의 권리 부문 대표를 역임했다고 주장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안성일 프로듀서는 어떠한 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사인입니다. 전홍준 대표는 이 3명에게 곡비로 9,000달러를 지급했다.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 모르게 계획을 세웠다. 작곡가 3명에게 따로 돈을 주고 저작권을 몰래 구입한 것. 안성일은 저작권 매입 사실을 숨겼다. 그 유명한 암소소리 대화를 다시 보자. 그런데 지금 2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어요? 1집 때 거요? 아니면 2집 아니, 때 거요? 요번에 큐피트. 그건 한 3개월 걸려요. I'm so 네. sorry. 아니,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답을 해주니까. 저는 국내 저작자잖아요. 안성일은 지분 74.5%를 본인과 회사 앞으로 옮기는 지분 변경 확인서를 제출했다. 전홍준 대표는 이 사실도 모른 채 쏘리라고 말했다. 안성일은 이를 통해 큐피드의 지분을 95.5%까지 늘렸다. 안성일은 저작권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지분 변경 확인서 서명란을 가짜 사인으로 채웠다. 이렇게 보면 명백하게 다른 필체의 사인이 제출된 것을 알 수가 있죠.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서명 위조죄다. 제239조 2항에 따라 동행사죄도 성립된다. 네. 큰일 났네요. 감성 사운드라고 곡 프로듀싱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하는 분이 있는데 안성일 외삼촌이 이분 유튜브에 나와서 한 인터뷰가 또 논란입니다.
팩트만 얘기하면 안성일 작곡가와 그의 가족 전체와 이 외삼촌이 채무관계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오랜 기간 법정 싸움도 있었습니다. 안성일 작곡가와 자신의 학비도 도와서 박사도 되었다. 외삼촌님의 주장이 거짓말은 아니구나 하게 되었어요. 옛날 미투할 때도 친척들은 다 고발하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족하고 장례가 걸렸는데 제가 안 했어요. 친척들도 아니 다 사기꾼이라고 해. 지나가면 사기꾼 왔다. 이렇게 안성일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외삼촌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아서 법적 공방까지 하지만 외삼촌은 그래도 가족 일이라고 공론화는 하지 않았다는 게 가슴이 아프네요. 현재 이 논란은 아직까지 외삼촌 측의 입장만 존재하고 안성일 프로듀서 측의 입장문은 전혀 없는 상태라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튼 이 안성일 PD와 백진실 이사가 어트랙트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 하니 BEGT라는 음원 IP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회사들 중에는 음원 IP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주겠다 하는 식의 폰지 사기 형태의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BEGT라는 회사는 그 루트를 타고 사라져버린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홍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거기서 개미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어플을 다시 만들겠다. 뭐 이런 명분을 토대로 리메이크에 들어가더니 지금 3년째 깜깜무소식이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코인으로 한번 해먹고 튀었구나 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간부가 누구였나? 어트랙트의 백진실 이사와 안성일 PD입니다. 그리고 잠적하고 나서 직후 바로 백진실 이사와 안성일은 어트랙트로 가게 됩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그것도 모르고 야 워너 출신 프로듀서니까 믿고 가야겠다. 거기다가 이 BEGT라는 회사는 서구권 회사거든요. 근데 투자자를 미국 투자자는 안 받습니다. 폰지 사기권에서 한국과 미국의 형량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00년에 가까운 형량을 내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투자자는 안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건이 아마 안성일 프로듀서의 과거 행적 중 가장 소름이 돋는 내용일 겁니다. 가수 손승연 씨는 2012년 보이스코리아에서 우승하였고 2012년 9월 손승연은 포춘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4년 뒤 우편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손승연 씨가 전속 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유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신보 독집 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포춘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 포춘이 정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 포춘은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다. 그런데 여기서 1번, 4번 그리고 6번이 왠지 익숙하죠?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문 살펴보겠습니다. 멤버의 수술 사유를 멤버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등 멤버들이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멤버들은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어딘지 모르게 비슷해 보이는 두 주장. 그리고 손승연 씨의 전속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해서는 손승연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7대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 손승연은 안성일 오빠 대표에게 갔다. 현재 손승연 씨는 더기버스 소속입니다. 물론 유사점이 너무나도 넘쳐나지만 손승연 씨 사건의 내막은 당사자들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손승연 씨가 아까 나왔던 BEGT의 홍보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까도 악담만 나오는 안성일 프로듀서의 과거 의혹들을 알아봤는데요. 과연 이 전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피프티 사태 어떻게 마무리될지, 누가 웃을 수 있을지, 아니 이기고 웃을 수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임수정의 시선인사이드였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정보를 얻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